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급발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급발진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스로틀 케이블의 위치에 따른 불량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스로틀 케이블이, 그러니까 엔진에서 연료를 공급해주는 그 관을 열어주는 스로틀이라는 것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뭐가 이물질이 꼈거나 위치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스로틀을 닫아줄 수가 있는데, 다른 차들은 스로틀 밸브가 아래쪽으로 됐다가 스로틀이 열릴 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로틀을 닫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로틀이 위쪽에 설치가 레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닫혀 있는 거고, 옆으로 제껴지면서 이제 내려올 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계속 스로틀을 열고 있게 되고, 연료를 계속 엔진에다가 주입을 해주면서 급발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부분은 가끔씩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를 타함으로 인해서 그쪽 스로틀 밸브가 고장났을 경우에, 케이블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열려있다고 하면은,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주변부에서 그거 모터를 통해서, 그 케이블을 움직이는 모터를 통해서 제어를 했었을 때 테이블이 고장나는데 스로틀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연료가 계속 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급발진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한정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급발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급발진에 대한 문제는 과전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현대차의 사실 문제인데, 현대차의 문제라기보다는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그 내부 안에 있는 배선들이 LS 산전에서 납품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배선의 일정 규격 딱 정확하게만 배선을 맞춰가지고 연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스퀘어 정도에 가는 선을 놔둬야 된다고 하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는 신뢰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3SQ를 써야 되는데 2스퀘어 또는 이제 경비 절감을 위해서 1.5스퀘어만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신호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신호가 가기 전에 전선에는 전압이 같이 흐르게 됩니다. 신호가 갈 때 전압을 같이 태워서 가게 되지요. 암페어는 똑같은데 전압이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알터네이터의 고장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알터네이터의 고장이 아니라 ECU의 고장입니다. ECU의 고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스로틀 바디가 이제 움직일 때 전압으로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열릴지 안 열릴지를 판단을 하고 나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압을 적게 줘야 하는데 많이 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일단은 전선 부분에서 이제 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분명히 넉넉하게 전선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선이 이제 얇아지거나 저항값이 높아져가지고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얇아지게 되면은 그 좁은 부분으로, 이제 좁은 전선으로 동일한 양의 전력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전기가 그 전선에서 충전이 되었다가 나가지 않다, 갑자기 전압이 높아지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슈는 원래는 일정 부분 받아야 되네, 전압이 아니라 14V가 아닌 24V의 높은 전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4V를 받을 수가 없는 ECU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근데 고장이 그냥 나고서 고장이 나서 꺼져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전압을 더 공급해라라고 알터네이터한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치료를 받은 알터네이터를 전압이 내가 요만큼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열심히 알터네이터를 더 많이 돌리게 되죠. 근데 그 신호는 어디로 갑니까? 알터네이터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엔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엔진에서 돌아가는 회전을 통해서 알터네이터가 돌아가는 건데, 엔진 스로틀도 열려있는 상태로 전압이 강하게 받다 보니 엔진이 열심히 돌겠죠. 스리틀도 깊게 열려있을 거고, 야 더 좀 더 많이 돌려줘야지 알터미터가 전압을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고 전력은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더 보내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더 보내주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서 받는 이제 전압도 많아지고 엔진에서 생산하는 회전도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스로틀도 열리고 급발진은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엔진에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회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회전력은 알터네이터에게 강한 전압을 주게 됩니다. 그 자강한 전압은 또 ECU가 고장난 쪽으로 다시 보내게 됐어. 또다시 엔진에 이상 신호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 신호를 받은 엔진은 또 달리게 되겠죠. 이러면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선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ECU의 이상도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전압의 높은 전압에 의한 이슈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급발진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BMW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전설들 기타 부자재들 요런 거 빼고 나서는 메인 쪽에 들어가는 전선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이즈 주파수 전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폐도 잘 되어 있고 되게 두껍게 실링 처리도 되어 있고요. 전선 자체도 두껍습니다. 구리선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오작동해서 보내질 일이 적겠죠.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실 현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차들의 문제입니다. BMW가 좀 특별한 경우에, BMW 이외의 차들은 토요타도 영락없이 똑같이 전선이 얇습니다. 그거를 벤츠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일전에 먼저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했던 건데, 현대 같은 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다 하더라도 실시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대로 떴다고 하면은 회사가 망해야겠죠. 하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원래 기존에 있던 급발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좀 다른데, 사실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ECU에서 제어하는 체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인데, ECU가 고장이 나서 변속을 못하도록 막고 속도를 좀 더 올리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전압이 높아져 가지고 ECU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그냥 ECU 자체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인데, 사실 자동차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 뚜렷하고 하더라도 기판이 비쌉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비싼 기판이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판이 비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경비 절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비 절감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자동차는 내 맘대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어가 안 되는 부분에 유명한 대명사가 있죠. 미니, 그리고 벤틀리, 랜드로버 같은 차들이죠. 영국에서 만든 차들을 기본적으로 전장기기 대통 그리고 전선 계통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기술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만들고 그런 게 뛰어났다 보니까 비행기도 원래 만들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잘 되지가 않는데, 전기 계통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랜드로버가 포트 발진이 안 나느냐 아니거든요. 랜드로버나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적을 뿐이지 수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해서 급발진의 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급차니까 그냥 타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 그리고 묻어버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티가 나질 않는 것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들이든 다 비슷하긴 합니다. 요즘에는 벤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중국과의 제휴 때문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벤츠가 엔진이나 이런 외부적인 내장재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지,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되게 못 만드는 편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BYD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물론 전기차를 팔고 자동차들을 팔기 위한 정리학이었죠. 근데 대부분의 기술들을 엔진은 벤츠에서, 내장재는 어차피 중국에서 팔아야 되니까 BYD에서 줄을 이루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중국산이라면은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BYD 자동차가 한국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결과가 있겠죠. 근데 중국에서 제작하는 거는 기준이 엉망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엉망인 것이고, 그러므로 인증이 엉망이기 때문에 차에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벤츠는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사실상 그냥 중국차 플러스 독일차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뼈다구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 저도 전기차를 벤츠로 사신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중국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원인은 일단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급발진을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첫 번째로 엔진을 끈다는 거는 사실 맞질 않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가 않은데, 엔진을 껐을 경우에는 제동력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엔진을 껐을 경우에는 모든 액세서리가 전부 턴 오프, 그니까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는 악셀과 브레이크도 막지를 못하는 것이고, 신호를 어차피 이상한 신호가 가긴 하지만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핸들의 조작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핸들은 요즘에는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식이 아니죠. 유압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RMDPS가 들어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전기가 돌아야지 핸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시동을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곧 대형 사고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급발진이 발생을 했다면은 시내나 때려 박을 곳이 있다고 하면은 큰 사고가 좀 덜 나겠지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진짜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핸들을 제어를 할 수가 없다. 핸들을 아마 엔진이랑은 다른 계통이기 때문에 혼자서 막 밟아가지고 급발진을 이루더라도 핸들 움직이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핸들을 못 움직인다? 그냥 때려 박아 죽는 거죠. 아무 그 핸들이 딱 시동을 멈췄을 때 고정되어 있는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가서 박아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동은 끄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비상시에 껐을 때나 해당되는 겁니다. 절대로 벽에 때려박기 전에 시동을 끄세요. 일단은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시동은 끄지 않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끌 때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가라는 건데,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끌어오를 때는 브레이크가 풀로 차져 있을 때, 그 브레이크액 안에 유압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브레이크액은 23회 정도 끝까지 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 제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급발진이 나게 되었다. 내가 다른 주장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풀 브레이크 3번 2번이는 밟고 나서 발을 떼지 마십시오. 떼는 순간 옆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제어가 안 되겠죠. 최근에 그랜저 차량이 브레이크가 불나면서 발생하는 급발진을 겨우 막은 걸 한번 보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제대로 된 급발진을 막은 경우인 겁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풀 브레이크를 밟고 놓지 않았던 경우이죠. 중간에 브레이크를 놨다고 하면은 그땐 정상입니다. 그 할머니와 손자가 탄 티볼리 차량이 급발진으로 정상으로 돌아가신 거는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아마 레코딩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과부하된 엔진은 이제 냉각이 안 되니까 냉각수도 다 끌어오르겠죠. 그러면은 브레이크액도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주지가 않았을 거고 같이 끌어올랐을 거고, 보글보글 끓었으면은 기포가 생기면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포가 없더라도 완벽하게 기밀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도 빠른 회전과 빠른 임펠러, 그런 임펠러의 회전, 그 날개 끝에서 회전되는 와중에 그 끝에서 와류가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액체 안에는 마찰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기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포가 생기면은 그 부피가 커지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름이나 브레이크액의 특성, 그러니까 압을 꽉 채워주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포가 생기면 더 빵빵해져서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포만 생기는 거지 그 총량의 나머지 있는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밟았을 때 기포가 다시 액체 안으로 용융이 돼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포는 줄어들더라도 이제 푹신푹신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프링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의 차이 아시죠? 기체는 밀도가 매우 강한 강도로 눌러버리면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부피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포가 일단 생겼다고 하면 브레이크는 못 잡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단방에 한 번에 다른 주제를 빨리 해보고 나서 한번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브레이크 이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는 운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비상등을 켜야겠죠. 비상등을 켜고 이제 급발진이 돼서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를 내가 한 번에 꽉 눌러서 밟고 있겠죠. 아마 기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전에 원인 분석으로 할 때 1번, 2번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어가 안 될 겁니다. 기어, 변속이 안 될 경우가 더러 많아요. 왜냐면 ECU가 뻑이 나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ECU는 제 기능을 못하고 기어를 변속을 안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두 번의 브레이크, 그리고 핸들밖에 없는 건데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벽으로 들이받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박으면은 내가 죽겠죠. 일단 운전하는 사람이 혼자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사실 운전하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됩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급발진이 됐을 때 죽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안 하고 와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조수석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빨리 운전석 쪽 뒤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오른쪽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동시에 벽으로 박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벽으로 긁어박아가지고 점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서 제동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이드는 솔직히 뭐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주행 도중에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한다는 소리죠. 사이드로 올려라 N단으로 바꿔라네요. 정말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영상 보지도 않은 개소리 드리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른쪽에다 쳐박습니다. 오른쪽으로 당장에 쳐박을 수가 없었다. 안 됩니다. 무조건 박아야 됩니다. 왜 박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보통 제로백이 5초 정도 되겠죠. 근데 급한 유진이 되는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갈 때는 뭐 1000rpm, 2000rpm요 사이고 빨리 달려봤자 5000에서 6000rpm일 텐데 급발진일 때는 120,000, 30,000 정도 되는 rpm이 돌아갑니다. 평소 때 브레이크 밟는 거에 볼륨 값이 못해도 뭐 10배, 40배 뭐 이 정도 되는 강한 강도로 이제 엔진이 회전을 하는데 그걸 브레이크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로백이 몇 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정말 빠른 자동차들, 스포츠카들, 람보르기니 수준으로 달리는 차가 될 겁니다. 5초 정도 지나게 되면은 대략 속도가 한 200에서 250km 정도 될 텐데
메이플 브레이크를 밟는다 거의 밀려나가는 길이만 300m에서 500m 가까이 되겠죠. 급발진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한순간 5초가 이미 지난 겁니다. 운 좋게 급발진이 엄청난 속도로 250km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다행이겠지만 사실 그럴 일은 별로 없고요. 그 5초 안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긁어서 박는 게 제일 현실적일 거고요. 시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전신주나 아니면은 나무를 그냥 받으세요. 사람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걸 안 받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있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갖는 사람한테 더 세게 받게 되고 한 번 박으면은 그 운동이 에너지는 엄청날 테니까 한 명 죽을 것이 1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즉사가 될 거고요. 본인이 그냥 요 앞에 있는 걸 바꿔와서 멈췄다. 그러면은 본인은 큰 부상을 입고 나서 그냥 살게 되겠죠. 근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늦은 판단을 해가지고 때려 박았다 그러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급발진이라는 아주 기분이 나쁜 사고로 인해서 내 탓 아니죠. 제조사의 잘못입니다. 근데 대처가 개떡 같았으니 결과도 개떡 같겠죠. 본인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봤다고 한다면은 남한테 원망을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박으세요. 빨리 박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헤드라이트 오른쪽에서 나무나 전신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부분이 이제 차대에서 뼈다귀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받아야지 좀 더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기가 이제 길게 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걔가 박아야지 충격이 바디를 전부 다 그 자체로 흡수가 되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중앙으로 받았다. 아무래도 엔진은 찌그러지면서 차는 멈추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엔진에다가 때려 박아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은 거기 안에는 인화성 문제들이 많죠. 엔진 오일들이 있고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사실 디젤도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가스가 터지듯이 한 방에 터져서 죽어요. 근데 엔진 정중앙 그러니까 차 정중앙으로 해가지고 엔진으로 받아버린다. 엔진은 충격 흡수에는 매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불이 나는 거를 방어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또 스파크를 계속 튀기라고 있을 텐데 다시 그렇게 박아야 돼요. 정확 오른쪽 헤드라이트에 정확하게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껴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쪽으로 박아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올 수 있게끔 박아주셔야 됩니다. 딴 데로 박으면은 그거 받고 튕겨나가서 엔진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다시 급발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박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헤드라이트 부분에 있는 뼈다구가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럼 다시 또 박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막아야 될까요? 운전자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운전자는 끝까지 핸들을 잡아서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운전을 해서 때려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탑승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최선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운전자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석에 때려 박는다. 조수석에 누가 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그렇게 해도 오른쪽에 박아야 되는 겁니다.